자동차를 타고 운행하는 거를 비유해 가지고 4가지를 썼는데, 일단은 엔진이 바뀌었어요. 엔진이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 엔진은 요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지금 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엔진이 바뀌는 것처럼, 과거의 컴퓨터의 컴퓨팅과 지금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기반한 컴퓨팅은 엔진이 좀 달라요.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차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새로 장착된 엔진을 싣고 어, 농업을 하기 위한 트랙터로 쓸지, 아니면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써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유스 케이스예요.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엔진을 돌리려면 이 엔진은 데이터를 먹고 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도 또 무지막지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곳,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듯이 찔끔찔끔 나오는 건 안 돼요. 그 사막에서 유전을 파가지고 기름이 막 솟구쳐 나오듯이 데이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머신러닝이 탑재된 차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조작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컴퓨팅은 우리가 뭐 이렇게 명령어도 넣고 객체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조작을 했는데, 이거는 조작 방법이 달라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유스 케이스는 이게 컴퓨팅 계산을 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능을 모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반복적으로 하는 인지적인 노고, 인지적인 실수, 이것이 있는 부분에 적용될 때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자동 기록으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처리하거나 후처리하려고 노고가 좀 덜 드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스 케이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스 케이스라는 부분이 제일 좀 쉬운 부분일 테니까. 유스 케이스는 쓸모를 찾는 거예요. 어, 이런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경우는 인간은 엄청나게 피곤하고 실수도 많이 해. 여기 도대체 몇 개 있는지조차 처음에 파악이 잘 안 되니까. 하지만 기계는 쉬워요.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보고 구분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도 그러니까 수십 건씩 하면서 우리는 삶을 영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서 화장실에 가서 익숙한 치약 칫솔을 집어서 양치질을 하고, 옷장에서 옷 꺼내 입고서 가방 챙겨가지고 버스 타고 우리는 올 때 그닥 뭐 인지적인 고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칫솔통에서 우리 형 거나 동생 게 아니라 내 거를 집을 때 우리는 시각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 다음에 옷장에서 옷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옷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눈으로 찾기도 하고, 혹은 그게 없으면은 기억을 되짚어서 그 옷은 어디 있었지? 이런 거 생각하기도 하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나올 때, 늘 있었던 것들이 다 가방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버스 정거장에 가가지고, 어, 우리가 도착하는 버스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길찾기에서 그 도착 예정 시간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비교를 하면서 버스를 타는 게 나을까, 지하철이 타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을 막 비교를 한다고. 어, 굉장히 자동화되고 익숙하고 직관적으로 돼서 인지적 노고와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엄청나게 이런 게 많아요.
나는 주말이면은 이제 그 어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하면서 '야 이런 단순한 일을 그 어 현대인들이 하고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걸 보면서 눈으로 이거는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종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류를 하잖아요. 아 그런 건 난 기계가 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좀 쪼끔 더 고급진? 쪼끔 더 좋은 데다 쓰고 싶다는 거지. 근데 사실 둘러보면 우리 그 생활에는 음 엄청나게 많은 인지적인 노고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다가 인제 보니까 갑자기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 그 출판하는 회사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뭐 아줌마나 아저씨가 나오셔 가지고 제가 한 번 집으면 종이가 100 장이에요. 뭐 이런 거 하시기도 하잖아.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이 "이거는 나는 한 줌을 딱 찌면은 뭐 쌀이 뭐 120 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그거는 뭡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게 익숙해진 어떤 전문가들이 감각과 어떤 지각과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이 적용돼서 많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찾아야지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 우리가 인제 실수하거나 반복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익숙해져만 있을 뿐이야. 이게 도대체 저것을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오이를 그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오는 오이들을 지금 비전 인식을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해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큰 것,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분류를 해요. 사람보다 낫죠. 예.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분류의 칸이 촘촘하질 못해.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뭐 이 정도야. 근데 기계는 우리가 분류하지 못하는 한 20 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에게 맡기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유스 케이스 이런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그 지능을 대체하고 우리의 인지를 대체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얘기를 해 볼까요? 데이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엄청나게 알고리즘 코딩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 놓고 그거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얻는 것들이 인제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많은 듯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뭐냐면은 여기 인제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PC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레고 블록들하고 비슷해요. 이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훈련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엔진 얘기를 쪼끔 해 볼게요. 가운데 있는 엔진 얘기를. 이게 컴퓨팅하고는 이제 다르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자연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어 엄마에게 문자 보내줘." 뭐 이런 걸 하나를 우리가 타이핑을 했다 그러면 과거에 기계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주어, 서술어, 뭐 동사, 수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머신 러닝은 기본적으로
그 n차원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그런 사례들을 쫙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용례들을 묶어요. 그래서 표현은 좀 달라지더라도 엄마에게 문자 보내줘, 뭐 문자 보내줘 엄마, 뭐 이렇게 썼을 때 다 이게 의도는 문자 보내줘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식의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왼쪽처럼 구성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은 몰 구성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에서 벌어난 수많은 그 케이스를 역공학을 해가지고 이것의 의도를 찾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표현이 무엇이 되든 그것이 문자 보내는 것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쪽에 있는 표현들은 다 문자 보내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스마트 스피커에다가 우리가 물 떨어졌는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생수 채워야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삼다수 큰 거 5병 주문해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의도는 그 쇼핑 혹은 buy예요. 난 뭘 사야겠다. 그리고 이 목적어는 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도가 물을 사야겠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이마트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지. 표현이 무엇이 되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엔진, 뭐 이게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 언어를 이해하는 엔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표현하는 것에 의도를 귀신처럼 파악해요. 표현의 양상이 달라져도. 이거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죠. 남자들은 못 푼다는 거. 나 살쪘어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의 표현은 체중이지만 의도는 체중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의 정답은 아마 남자친구가 너의 외양이 어떻든 나는 널 사랑해 뭐 이런 게 될 텐데 여기다가 이 표현과 상관된 얘기를 해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실수할 거라는 거지. 하지만 인공지능은 의도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청소기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어수룩한 남편들은 청소기 창고에 있는데 이렇게 답을 할 텐데 그거는 답이 안 된다는 거지. 의도는 내가 할게. 청소는 내가 할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 드리븐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 표현의 모호함 혹은 오해가 불식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표현의 동질화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게 말하는 습관도 아마 많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써서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고 단어를 또박또박 말하고 그다음에 뭐 수로나 목적어를 정확하게 말한다 뭐 이런 것도 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어 처리 엔진에서 이 엔진의 특징은 의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핸들 부분이 있었죠. 직관의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인공지능은 아까 엔진 부분의 후반부에 보면은 슬라이드 하나를 스킵했는데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컴퓨팅에서는 우리가 객체와 절차를 컴퓨터에게 말해줬어요. A라는 변수에 10을 넣고 B라는 변수에 20을 넣고 A와 B를 더해서 프린트를 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간단한 방법인데 대상과
방법들을 일일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 스피커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게 되겠지. 뭐 저녁에 출출하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시켜줘.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태원 클래스 오후에 틀어줘. 아니면 뭐 아이유의 반편지 틀어줘. 이런 게 되겠지. 근데 아까 수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 스마트 스피커를 잘 쓰려면 그냥 "나 출출한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야식의 사고의 범위는 한정돼 있다고. 오히려 스마트 스피커가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야식 공급 업체의 상황 혹은 야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의 상황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 출출한데, 출출한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 음악을 들을 때도 분위기 띄워주는 음악 틀어줘. 기분이 우울한데 뭐 여기에 맞는 음악 틀어줘.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미 음악을 그렇게 듣고 있는 상태로 변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의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혹은 추천이 들어가는 기계들이 우리의 판단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계한테 어 객체나 커맨드나 뭐 이런 명령어를 하는 것들은 되게 우스운 일이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기계하고의 인터랙션이 인제 많이 변할 겁니다. 이런 직관의 디자인의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인제 커피집에 가는 거야. 그럼 문을 딱 열면은 그 바리스타나 캐셔가 준비된 음료를 내밀면서 "손님이 주문하지 않으신 딱 그 스kim 밀크 라떼입니다." 이렇게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인제 주문 이력들 이런 걸 바탕으로 오늘의 상황, 날씨,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하는 일들, 일정 이런 거를 다 참조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거를 줄지도 몰라. 이 이런 부분이 이제 직관의 디자인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그 약간 기이함, 기괴함이 느껴지지. 판단은 내가 하는 건데 나의 취향은 내 건데 오롯이 나의 것인데 그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줬을 때 나는 뭔가 영혼이 털린 것 같은 기분도 들 테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맞듣지 않을 거라고. 이거를 이런 걸 하는 게 인제 직관의 디자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다 넘어갔어. 이미 몇 번의 추천을 해 가지고 나의 그 속내가 이미 다 유튜브에 탈탈 털렸고 음악 듣는 것도 다 인제 털렸고 걔네들이 추천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인제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미 인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부담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인제 직관의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요 네 가지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 수업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논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